요새 세상이 흉흉하네 진짜. 채중이,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지 않아? 혹시 내가 그 호신술 같은 거 좀 알려줄까? 예. 만약에 뒤에서 누가 이렇게 껴안으려고 하면은 일로 와, 딱대. 요즘 안 좋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젠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경우 이용하기 쓸 수 있는 3단봉을 소개해드립니다. 비교부가 튼튼함, 봉을 펼치지 않아도 즉시 사용, 사용까지 단 2초, 미끄럼 방지 손잡이, 간편한 휴대성, 유리, 파쇄기 증정까지 나의 안전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유택터 3단봉, 링크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해병대는 또 숨기고 있다. 지금 KBS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또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박대령이 분단위로 적어놓은 수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지금 점점 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해병대 사단장을 징계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서 계속 잘못 꼬인 단추를 끝까지 채워매면서 지금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해병대를 넘어서 국방부 전체가 흔들리는, 국방부 장관마저 사퇴를 해버리는 그러한 지금 엄청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애초에 임성근이만 처단했다면, 애초에 사단장만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해병대의 명예도 더러워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놈의 첫 단추가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해병대는 거짓말을 만들고 또 숨기고 또 은폐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해병대 스스로 얼굴에다가 셀프로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현 상황입니다. 자,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선배님들, 연관장교 선배님들이 저한테 술 먹으면서 전화가 와요. 상호씨, 후배님, 우리 이 사건 자주 좀 얘기해줘. 이거 우리 해병대에서는 지금 금기사항이야. 이미 해병대는 다 잊혀졌어.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야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지금 금지어야. 절대 얘기 안 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한다? 근데 지금 또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위기를 기회라고 사령관한테 잘 보이려고, 사단장 잘 보이려고, 진급하려고 그렇게 연병 떠는 지휘관들이 생겼다? 또 있다? 우리 해병대는 안 변할 것 같아. 진짜 심각해. 비겁한 선배들이 또 있어. 나는 저 사람 사단장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데 그 와중에 저 사람한테 또 잘 보여서 진급하려고 또 뒤지기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 정말 미치겠다. 사령관님한테도 실망했고 사단장님한테는 당연히 사단장이라고 이제 안 하더라고. 연관장교들 중령 소령들이 그냥 임성근이라 그래. 임성근 씨. 김계한 사령관님은 너무 실망이다. 나는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정말 나 김계한 사령관한테 다시 한번 실망했고 내가 모시는 사령관 중에 정말 최악인 것 같다. 정말로 이렇게 현역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해병대 내부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다 보고 있어요. 다 언론 보도 보고 있고 다 뉴스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러면서도 내가 사단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이러면서도 내가 사령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라는 말. 그리고 해병대 1사단은 사단장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해병대 1사단에 있는 군사경찰 조직을 한 사람은 제주도로, 한 사람은 다른 2사단으로 지금 거기서 수사단 했던 친구들 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 놨어요. 이 상황에 갑자기 1사단 수사단에 있던 친구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 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면은 다 조직원들이 없어지게 전출 갔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그게 정당한 인사였다 치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복성 인사 조치다. 이거 꼬르째 이거 나중에 못 찾게 하려고 우리 흐트러두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죠. 거기 있는 현역들 군사경찰들이 나한테 연락이 왔다니까요. 갑자기 나 딴 데 간다고? 갑자기 나 제주도 간다고? 갑자기 나 저기 여당 도서지역 간다고? 갑자기 나 이사단 간다고? 물론 정기 인사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1사단에 있는 군사경찰들을 보직을 이동시켜? 누가 의심을 할까요? 사단장은 그대로 살아있고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데 나를 내보내는, 나를 갑자기 이동시키네? 이거 누가 당연히 의심 안 하겠습니까? 해병대는 지금 사실 임무 수행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단장이 이미 이렇게 언론이든 어디서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고 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해병대 사단장을 바라보면서 KBS, MBC, 방금도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 PD수첩에서도 계속 팩트로 꺼내오고 부모님 나오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바라보고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휘가 가능한가? 정말 지휘가 가능한가? 아무리 이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어도 지휘가 가능한가? 그리고 부하들은 바보들입니까? 부하들은 뉴스 안 봅니까? 부하들은 바보 천치예요?
아니다. 해병대 지금 지휘 안 돼요. 이거 진짜 지휘가 안 되는 수준이야. 근데 이거를 끝까지 물고 가고 이거 질질 끌고 간다? 미친 거죠. 사실은 이거 전시라고 했을 땐 사단장을 바로 이거는 경질했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이 해병대가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해병대 현 상황은 내부 인원들이 많은 동요가 있고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해병대 사령관과 그 사단장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역을 지원할 거고요. 이번 사건으로 해병대 장교들 지원율도 많이 떨어질 거고 현역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수많은 친구들이 전역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내용 해병대 사령관이 쓴 내용입니다. 해병대 정상화를 위하여 정중여산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해병대를 정성화시키자. 지금 사령관님을 못 믿고 있는데 사령관님을 비겁한 삶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중여산 우리 해병대를 정상화시켜보자. 해병대 정상화는요 처벌받을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비정상인 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비정상을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비정상인 상태를 정상화로 보자는 겁니까? 해병대 사령관의 마음의 편지입니다. 다소 어려운 여건에도 뭐 UFS 훈련을 했다. 고생했다. 감사하다는 말 전한다. 사령관의 8번째 편지를 보낸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이자 해병대 일원으로서 고민이 길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편지를 써보겠다. 전우를 하늘을 보낸 이후로 하루도 잠을 편히 못 자고 있다. 뭐 해병대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 뭐 헛소리죠. 읽지 않겠습니다. 대충 보겠습니다. 이런 건 뭐 쓸데없는 소리니까요.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보여야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령관은 국민 앞에 사고에 대한 사고와 함께 재발 방지 등을 노력했다. 변명도 필요 없는 우리의 잘못이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럼 책임자를 추궁하고 문제점을 들춰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늘 일이 맞죠. 하지만 사령관님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시고 계속 은폐하고 계십니다. 그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편한 마음으로 과거를 보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보지 말며 깨어있는 눈으로 현실을 봐야 된다. 사령관님이 보신 현실이 권력에 무릎 꿇고 비겁하게 숨는 것이 사령관님이 말한 현실입니까? 나 힘들다. 이거 힘들어질 거다. 이거 어려운 싸움이다. 대통령이나 큰 권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난 현실에 타협하겠다는 겁니까? 사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실이라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고 정의를 뒤로 한다는 겁니까? 깨어있는 눈으로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그것이 사령관님 택한 포지션입니까? 그 현실이 비겁하게 부하를 내비늘고 부하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 사령관님이 생각한 현실입니까? 이것이 해병대의 표상입니까? 정권에 무릎 꿇고 정의는 숨기고 부모님 앞에서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령관님께서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령관은 나의 전우들의 각자 위치에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한 임무 수행을 통해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거는 누가 합니까? 병력들이 지금 해병대에 국민적 신뢰가 실추되는 거를 해병대 대원들이 했습니까? 해병대 대원들이 해병대를 실추시켰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소리입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멀쩡하게 임무 수행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욕먹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인데 이게 부하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해병대 대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잘못된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이제 와서 육군의 지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해병대 사단장이 해병대를 욕먹이게 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지 멀쩡한 해병대원들이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까? 당신의 부하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해병대에 대한 대내외 시각과 평가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빨간 명찰과 팔강모의 특별함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다. 맞습니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임무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거 군인으로서 하나의 영광이지만 물론 지휘의 잘못도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도 부모님들도 해병대의 가족으로서 우리 아들의 죽음이 명예롭게 되기를 기원하고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령관에게 부탁했고 그렇게 믿고 기다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해병대에 대해서 비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망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아니 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쏙 빼놓고 본인들하고 지휘부가 잘못한 건 쏙 빼놓고 왜 마치 아랫사람들이 잘못해서 해병대가 냉철한 평가를 받았다? 도대체 무슨 소리죠? 하나로 뭉쳐야 된다. 다양한 유혹과 대외적인 시각과 언급에 휘둘리지 말고 해병대 깃발 아래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된다. 가스라이팅 하겠다. 그냥 해병대는 하나다. 사령관이라는 엄중한 책임은 조직을 위해 굳건한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반석이 되지 않고 비겁하게 지금 물러서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님 엄중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뭐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혹독한 시련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질책도 감당해야 된다. 뭐 좋습니다. 감당하시고요. 부대 정상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죠. 맞습니다. 부대 정상화를 위해서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돌리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그냥 비정상인 거예요. 부대가 정상화가 되려면 비정상인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비정상인 상태로 정상을 돌리려고 하면 정상이 되겠습니까? 실전적인 교육훈련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병대는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는 세찬 권력에 굴복하셨고요. 흔들리는 갈대가 되었습니다. 무릎 꿇는 해병대가 됐고요. 권력이라는 것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조직이 맞습니까? 부하들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사령관님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입 다물고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요. 비겁하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내부 단속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고 사령관님 이거 보고요. 전 장교들이 저한테 메일이 몇 통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어차피 지금 사령관님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사령관님을 제대로 지금 따르는 부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임기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사령관님 남은 군생활 명예라도 지켜내십시오. 남은 명예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거 비정상인 걸 정상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된 단추를 다시 매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풀르고 다시 입는 수밖에 없다고요. 잘못된 단추를 계속 입으면 그냥 옷이 삐뚤어진 거예요. 자꾸 이거를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삐뚤어진 겁니다. 다시 풀르고 다시 매는 게 더 빨라요. 그게 더 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단추를 맨 옷은 잘못된 옷일 뿐이에요. 그걸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를 보고요. 수많은 장교들한테 저한테 똑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상호님, 지금 우리 해병대 입단속하고 있어요. 이런 거 뿌리고 있네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과연 맞나요? 이 시기에 사단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지금 장교들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랄하고 있네. 참. 야, 사령관님 진짜 별의별 소리 다 하는구나. 사령관님이 또 우리 보고 야 진짜 내부 단속 지렸다 지렸어. 군수 레이팅 지렸다 지렸어 라고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통화할 때도 상호 후배님 그거 들으셨어요? 사단장님 우리 사령관님이 그거 뿌린 거 봤어? 아니 내가 군인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봤거든. 아 그거 봤어요. 웃기지 않아? 상호 후배님 웃기지 않아요? 선배님 근데 내가 그거 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상호 후배쯤이면 그거 보지 않았을까? 상호 후배 정보력이면 이미 그거 보지 않았을까? 예, 봤죠. 야 진짜 미치겠다. 난 그거 보고 요즘 해병대 장교들이 술만 먹으면은 이제 요즘 술 많이 먹으니까 해병대 장교들이 속이 타가지고 야 그동안 해병대 장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이 군인 정신 하나로 힘들고 어렵고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고 뭐해도 빨간 명자 달고 정말 멋있게 군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존심 지키고 해병대 대원들한테도 정말 자신감 있고 정말 이 군인으로서 다른 타군들을 비하하면서 야, 육군 걔네들 뭐 육군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특전사 얘기하면서 야 우리 해병대가 더 의리 있고 더 멋있는 군대라는 생각으로 군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일 터지면서 지금 장교들 선배들이 다 같이 술 먹으면서 맨날 그 얘기한다니까. 술만 먹으면 한탄하는 거야. 내가 믿던 해병대가 이게 맞나? 내가 믿고 목숨 바쳤던 지휘관들이 과연 이게 맞나? 내가 지금까지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우리 지휘관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지켜낸 거지? 솔직히 해병대가 나라를 지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지휘관을 믿고 따른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지휘관들 이런 배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 무너진 거예요. 사령관이 되시기 전 혼자 비 맞으시며 구보 뛰시던 모습, 휴가 장병 걸어가고 있으니 차에 태워주시는 자상한 모습,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정답게 다가와주시는 모습이 원래 사령관님의 본 모습입니다. 권력에 취하지 마시고 권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 해병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금 해병대 그 인원들이 술만 먹으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무너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거기에 지휘관이 정말 내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식으로 그 임금을 내 지휘관처럼 생각을 했고 스승을 내 지휘관을 내 스승처럼 생각을 했고 아버지처럼 하늘처럼 모셨던 그 해병 대원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난 이제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지? 누구한테 목숨을 바쳐야 되지? 이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타가 오고 술 마시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이제는 믿고 따라야 되는 거지? 나중에 지휘관들이 결제하고 나서 확신이 없었다라는 개소리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시켜서 했는데 나중에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무리한 지시를 해서 무리한 지시를 따랐는데 작전이 잘못해서 나한테 책임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정말 이 군에 지금까지 이 지켜왔던 이 모든 틀들을 이 사람들이 흔들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누가 믿고 지휘를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대대장이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연단장님이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보고 책임지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또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러면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 위험한 거 안 하겠습니다. 문제 생기면 저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이 군대라는 큰 시스템을 그냥 이 사람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들 살려고. 그러니까 이 무너진 시스템 속에서 이 무너진 이 가스라이트 이 무너진 이 이념이 무너진 거라니까요. 더 이상 내가 지켜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알고 봤더니 우리 와이프가 AI였던 거야. 애기들도 내 아이들이 아니었어. AI였어. 내가 알고 봤더니 난 로봇이었던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씻고 있는데 뭔가 긁어봤더니 여기 안에가 철근으로 돼 있어. 내가 알고 봤더니 로봇이었어.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낳은 게 아니었어. 나를 마트에 돈 주고 산 거야.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과연 나는 왜 살아왔지? 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지? 알고 봤더니 내 머릿속에 기억을 넣은 거래. 나는 사람이 아니래. 알고 봤더니 난 로봇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뭐지? 알고 봤더니 그냥 뒤에 여기다가 그냥 데이터 칩을 넣은 거래.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는 뭐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거짓이었고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쓸모없는 짓이었다. 내가 살아온 게 현타가 오는 거야. 지금 다들 멘붕이 온 거야. 목표를 잃었어. 간부들이 다. 내가 도대체 군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를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모르지. 이걸 모르고 그냥 숨기고 나만 살면 되고 부하들이 책임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해병대 내부 분위기가 진짜 흉흉합니다. 1사단에 있는 군사경찰 인원들도 몇 명은 전출 가고 그런 거 보면서 야 1사단 사단장이 자리 지키면서 다 내쫓고 있는 거 아니야? 또 1사단 최근에 뭐 하나 터졌죠? 이병수에 뭐 민간인 들었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 근데 또 사단장 그거 문제 터졌는데 또 언론은 내보내지도 못하지. 얘기도 못하지. 다 조용히 하고 있지. 해병대에서는 얘기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한테 대놓고 그런다니까요. 상호 후배님, 상호 선배님, 상호씨 이거 매일 얘기 좀 해줘. 이거 진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은폐되면 안 돼. 우리 최상병 이야기 얘기 좀 많이 해줘.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농담이 아니라.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게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한 얘기가 뭐냐. 대통령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처음에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외압을 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왜 그랬을까? 박정훈 대령은 애초에 VIP가 개입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VIP 설마 대통령님께서 나의 국군 통수권자, 나의 지휘관, 내 차상 최고 지휘관,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내야 될 대통령님께서 설마 그러시지 않았겠지. 대통령님께서 설마 실수하셨겠지. 대통령한테 그만하셔야 됩니다. 스톱하라고 이거는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고 기다려 준 거예요. 대통령님 이거 더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더 넘어가게 되면 일이 커지니까. 더 넘어가게 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더 높은 사람들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온 건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내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애초에 이렇게 안 넘어갔으면 사단장만 처벌하고 사단장만 그냥 2천만 했으면 거의 끝인데 여기서 신호를 준 겁니다. 대통령님 그만 가셔야 됩니다.
고 스톱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고하시면 이거 고박 뒤집어 쓰십니다. 스톱하십시오. 스톱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대통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외압을 했다? 그런 말 일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으면 여기서 스톱을 했어야 돼요. 스톱을 하고 여기서 이거는 부하로서 대통령님 충원을 한 겁니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차라리 여기서 멈추시고 이거 관련된 사람들 징계하시고 차라리 저한테도 언론에 나온 거 처벌하시더라도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더 넘어가면 이거는 국방부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저는 신호를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끝까지 달리다 보니 결국 박대령의 입에서 이거 VIP가 외압을 넣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이 기자회견에서 아 그랬냐? 내가 또 잘못 지시했나?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케이 스톱. 자 대통령이 나와서 야 이거 잘못된 거도 왜 대령이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그랬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벌써 끝날 일이고 그냥 사단장 징계가 끝났고 박정훈 대령은 조사받으면 돼요. 너가 좀 오해가 있었다. 아니다 라고 차라리 여기서 끝냈으면 박정훈 대령도 가벼운 징계를 먹거나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독박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계속 고를 하냐고 멍청하게. 계속 고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속 발뺌하고 뻥치고 거짓말하고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VIP가 진행했다고 사령관님께서 얘기하셨고 정확하게 물어봤고 사령관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거 증거 없이 덤볐을 것 같아요? 과연 뭘 준비했을 것 같아요? 질싸움을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대령이 과연 이 마음속에 품어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결국 알고 있어요. 대통령의 외압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증언이나 목소리 자기가 들었던 기억력 하나로만 덤빌 것 같습니까? 대통령에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인도 수사단장을 했었고 본인이 수사단장 하면서 그 수사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1분 1초 다 준비해놓고 증거도 다 준비해놓고 이런 싸움을 건 겁니다. 자 근데 또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KBS의 구충 시사국을 보면 나온 내용인데 그 박대령이 수첩에다 적어놓은 게 분 단위로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에 사령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사령관이 박대령에게 너 때문에 많이 살았다. 대신 너가 많이 힘들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걸 그냥 넘겨서 나중에 들켰을 때는 사령관, 그 수사단장, 사령관, 국방부 장관, 결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그거에 관여했던 부하들이 은폐했기 때문에 다 다칠 수가 있는데 이 진실을 얘기한 사람, 너 덕분에 많이 살았다. 이거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훈 대령 주장이에요. 아직은. 사령관이 찾아와서 박정훈 대령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많이 살았다. 많이 힘들 거다. 앞으로 또 많이 힘들 것이다. 너 그 싸움 건 거 너 덕분에 은폐되지 않아서 많이 살았을 건데 많이 힘들 거야 너. 앞으로도 많이 힘들 거고 라고 격려해주고 갔답니다. 사령관이. 격려해주고 갔다고 박대령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진실은 나중에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박대령이 이런 얘기를 왜 괜히 할까요? 거기다가 해병대 사령부는 최상병 사고종사 결과를 들은 대통령이 뭐 이런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김계한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전달한 사실이 있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지금 박정훈 대령이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병대 사령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진실이 밝혀져서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고 남는다면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해병대 사령관은 권력에 무릎 꿇고 있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사령부는 지금 대놓고 지금 박대령이 위반하고 있고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어기고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박대령이 저걸 왜 합니까? 사령관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박대령 소위 때부터 보시지 않았습니까? 박대령 대위 때, 소령 때, 대대장 할 때 사령관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단에서 헌병대, 군사경찰 대장 하면서 중령 때 사령관님 다 봤잖아요. 사령관님 밑에 있는 부하잖아요. 부하면 친동생이고 친동생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까? 그 전우회라는 게. 저는 지금 제 전우
저랑 같이 근무했던 교육병이 제 친동생보다도 친합니다. 제 친동생보다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저희 병사를 더 믿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했던 그 친구를 더 믿어요. 저는 사실 제 동생보다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님 군생활 하실 때 형제처럼 형제 혹은 나의 충신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수근 상병 영정 앞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족한테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전역하고 나서 사령관님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책과 그 야유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지켜내고자 한 이 몇 개월이 결국 내가 지켜내고자 한 이 내 보직이라는 이 3스타라는 게 과연 이게 해병대한테 이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결국 이 진실은 이기지 못합니다. 왜? 박대령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령관님 박대령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들이 사관 생도고요. 본인이 잃을 게 더 많아요. 왜? 박대령이 뭐라고? 뭐 정치인 하려고? 이건데 이 싸움을 건다고? 만약에 이거 잘못돼서 감옥 가면 연금 다 깎여요. 연금 다 날라가요. 자기 아들도 평생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역적 죄인으로 남아요. 해병대에서 우리 아들 육사 생도인데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장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가신 거예요. 연좌제가 없다 그래도 안 그럴까요? 니네 아버지 민주당이나 뭐 여당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정치 군인 됐다 그러면 아들이 뭐 살아남겠습니까? 도대체 왜? 박대령은 저거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딱 하나예요. 이거 왜? 박대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해병 대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 이거를 그냥 넘기면 해병대 스스로가 무너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대대장들도 다 제대 사단장한테 사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고소하고 있죠. 대대장들이 사단장을 고소하고 있잖아요. 사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 알아. 해병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건을 뭐가 문제였고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 거의 근무했던 병사들도 알아요. 대원들도 알아요. 엄마한테도 얘기했거든. 매일매일 엄마 우리 대대장님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그때. 근데 사단장님이 와가지고 물에 안 들어가니 화내고 갔어. 나 그 얘기 들었어 옆에서.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해병대 대원들도 알고 지금 모두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사관들 병사들 장교 소위 중위 대위 뭐 연관 장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숨기려고 한다고요? 다 아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박대령이 이거 숨기면 안 됩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충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한테 먼저 기회를 준 거고 대통령이 그만 멈추십시오. 더 이상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나름 이거 배려한 거예요. 국방부에게 왜 여기서 그냥 스톱하고 차라리 박대령 잘못을 몰아갔으면 돼요. 사단장 징계하면은 야 박대령 네가 좀 오버한 거야. 너 좀 오해야. 아니야 그러려고 한 거 아니야. 너 좀 오해한 거야. 넘어갔으면 될 일이었어 사실은. 근데 이거 끝까지 몰고 가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됐어야 돼. 그럼 누가 박대령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령관님밖에 없어. 사령관님 다 알고 있잖아. 사령관님 알고 계시잖아요. 입 다문다고 해결이 돼요? 입 다문다고 정상이 됩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면 언젠가 정상이 됩니까? 아니란 불의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험난한 정의의 길을 안 가고? 아 좀만 기다리면 다 잊혀지니까 홍범도 사건이니 뭔 정신 없어지면 나중에 잊혀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썩은 건 도려내셔야죠. 그러면 가혹행위가 부조리가 있으면 눈 감아지면 넘어갑니까? 어차피 김명장은 전역을 하니까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도전네 이거 이씨. 아우야 그거 뭐 야 그거 뭐 사단장에 뭐 지휘하다 보면 뭐 이런 걸로 다 그 징계를 하면은 그 누가 뭐 지휘를 합니까? 그 뭐 조진 거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조진 거예요. 조졌어 이거 진짜. 내가 문재인을 아무리 싫어하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북한에게 너무 굴복적이었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공무원이 갑자기 뭘 붙겠다는 소리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웬만한 거 다 넘어가거든. 근데 이거는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조진 거예요. 내가 야 성근아 그 너 내가 예전에 그 상륙 기동차 끌고 와서 내가 칭찬했는데 야 이번에 좀 내가 너 지켜주려고 했는데 좀 어렵겠다 야. 지금 이때 임성근 사단장이 이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인연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조진 거야. 그냥 조졌어. 조져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진 거야 이거 국방농단이야.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사리군별을 해야지. 공과 사를 구분해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지켜줘? 나 미치겠네 진짜.
국방농단이야, 국방농단. 직권남용이고 국방농단입니다. 자, 최상병 소속 사단장,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대대장 때 1박 2일 출연 해병 순직했었습니다. 순직이 뭐냐면 이때 바다 쪽으로 레펠 들어가는 거를 점검하다가 이분이 1박 2일에 나왔던 분이거든요. 1박 2일에 그 강호동 씨랑 씨름했던 대원인데 하사예요, 하사. 그래서 순직해서 중사로 추서됐는데 결국 실종됐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이 사건이 아무튼 있었습니다. 1박 2일에 나왔던 그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임성근 씨가 사단장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제보했을까? 성근이 형 이거 누가 언론에 흘렸을까?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원래 이제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아니 이종석 장관 지금까지 280만 원이 뭐니 모욕은 다 견뎌내면서 갑자기 도망을 가버리네. 원래 탄핵이 되면은 이제 스톱 시켜놓고 이거 잘못한 걸 다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도망가 버리는 거죠. 너 탄핵할 거야? 바로 사의 표명. 탄핵할 거야? 뭐 싸우지도 않고 바로 사표 던지고 도망가고 있죠. 야 진짜 야 육군사관학교 봐라 니네 선배다 이 새끼들아. 봐라 니네 선배다 인마. 보라고 인마. 너희 선배야 인마. 자 그러니까 저번에 방송한 것처럼 더 강력한 신원식 더 센 게 아니라 더 억지 고집. 야 원식이는 그냥 물에 푹 빠졌다 그러고 원식이는 그냥 화끈하잖아. 육사는 독립군의 뿌리가 아니야. 반드시 제거하겠다. 야 원식이 좋다 좋아 폼 좋다 원식이 진행시켜 영차 하니까 원식이 형이 지금 바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그냥 막무가내. 야 원식이 좋은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웅덩이에 푹 빠졌어요. 그게 뭐 징계할 일입니까? 야 원식이 폼 좋다. 원식이 진행시켜. 지금 영차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무대뽀잖아. 지금 근데 정말 웃긴 게 아니 정당 출신이 이렇게 가도 돼? 내가 보면서 홍준표 씨 얘기한 것도 공감되는 게 아니 정당 출신을 이렇게 국방부 장관 내정을 해도 돼? 나 이해가 안 되네. 심지어 비례의원으로 현역인데 물론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심지어 신원식 씨는 중대장 때도 문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간다?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간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막장 아니야? 이거 도대체 이거 막장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그럼 너가 지금도 신원식 의원이 된다고 현역들이 난리야. 난리라고.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된다고 하니까 카톡방에 야 신원식이가 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저게 진짜 얘기가 되나?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신원식 씨가 국방부 장관 됐어. 다들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도대체 군인들을 바보 병신으로 하는 건가? 군인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가? 군인들은 이 내부 동료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나? 군인들은 생각이 없는 거. 야, 난 IQ 지수랑 90으로 보는 거 아니야 니네는? 군인들을 뭐 돌고래 정도로 보는 거 아니야? 삐 울리면 밥 먹으러 나오고 삐 울리면 점프 뛰어서 공받아도 되고 뭐 그 정도 생각하는 거야? 현역 군인들을? 아니 군인들도 이런 내부 동료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게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이야? 어떻게 장관이 저런 말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결재를 생각 없이 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군인들이 지금 멘탈이 다 낮았어. 군인들 멘탈 다 나갔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 이거? 내가 군생활 해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지금?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임무 수행을 하는데 군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군인은 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이 시킨 업무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지시한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임무 수행이 되는 게 군대예요. 공무원들은 내가 매일 하는 거 내가 뭐 민원 들어오고 뭐 지원 들어오는 걸 하는 것도 물론 거기도 명령과 지시를 의해서 돌아가긴 하겠지만 군대는 특히나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로 인해서 돌아가는 조직이에요. 그죠? 내가 사단에 내가 대대에 작전급 장교를 하면은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휘관은 판단하는 사람이고 참모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이 참모를 하면 안 돼요. 지휘관이 자꾸 컴퓨터를 두들기고 문서 앞에 머무르면 안 돼. 지휘관은 왜? 지휘관은 멀리서 크게 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대대장들이 중대장처럼 좁은 시선으로 대대원들 면담하고 막 추가 계획 그런 거 교육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대대장들은 멀리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그래야 임무 수행을 내리시고 지시를 내리셔서 부대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인데 지금 그런 지휘관들 최고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고 저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도망간다고 하니 다음 내정자가 웅덩이에 푹 빠졌어요? 그게 그 중요한 일입니까? 육사는 독립군의 뿌리가 아닙니다? 라고 막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라고. 나는 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에 굴종적이고 북한에게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시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매우 실망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피시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그때부터 파벌이 생기고 뭐 문반이 뭐니 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만 챙기고 그런 모습에서 많이 실망을 했고 그 집값이 오르고 부자를 경멸하는 그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행동에 많이 문재인 대통령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저는 원래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대통령이 스톱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크게 범죄고 뉴스에서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전 이 정권에서 국방농단을 하고 있고 국방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이 정도면 스톱을 해야죠. 아니 지금 해병대가 따지고 보면 두 개 사단이 엉망진창이 된 거란 말이야. 해병 1사단, 해병 2사단이 지금 이 주체적인 거 지휘관을 못 믿는 상황이 온 거야. 정말 지금 다 사기를 잃어버린 상황이면 우리 군에서 큰 틀로 봤을 때 엄청난 위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스톱하고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비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정권도 미쳐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장관으로 뽑는 사람이 정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고 어이없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고 거기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는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도 어이가 없고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해병대 사단장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이거 지켜보면서 미치겠습니다. 이게 맞나? 덕분에 해병대는 지원율이 0.2대 1입니다. 역대 최저고요. 아무도 해병대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들 덕분입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덕분에 해병대 지원율은 바닥이 됐고요. 해병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조직이 됐습니다. 왜? 지휘관들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비겁한 지휘관들만 남아있는 이 조직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사령관님 본인 때문입니다.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사령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요? 뭐 정중지산? 조용히 기다리면 정상화가 되고 조용조용히 넘어가자고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 사령관님 남은 기간 조용히 그냥 안일한 불의의 길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후대에 요거 더 먹고 지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령관님 미쳐버리겠어. 나 좌파 유튜버 되겠네. 김상호 좌파 유튜버 되겠어. 김상호 민주당 뿌락치 되겠구만. 그래 씨발 민주당 뿌락치라고 해라. 씨. 내가 아무리 보수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왜 쥐 잡으려고 집을 태우냐고 멍청하게. 저희 집안은 충청도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만 전라도 분이십니다. 저희 친가 쪽은 전부 다 충청도고요. 저희 어머니는 서울 태생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태생이십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제주도 태생이시고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에 오신 분이고요. 저희 와이프네 가족은 전부 다 경상도입니다. 그 엄청 시골인데 영천보다 더 시골인데 깡촌인데 경상도 깡촌. 저희 외할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십니다. 저는 서울시 영등포 출신입니다. 영등포 태생이고요.